최악으로 밑바닥입니다. 저도 뭐 처참합니다. 지금과 같은 노후 준비, 지금과 같은 사회 구조가 유지된다 그러면 노후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희망하는 노후 생활비 수준을 그냥 은퇴 후에 계속 쌓아간다면 70세가 되면 이제 돈이 떨어진다. 황혼 이혼으로 인해서 은퇴 자금을 절반씩 가져가게 된다면 76세 때 자금이 전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적연금만으로 겨우 근근히 이제 삶을 이어가는 그런 수준이 될 뿐이라는 거죠. 네. 지금 같은 사회 시스템이 유지된다 그러면 상당수 50대들은 은퇴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삶이라고 하는 그것의 전쟁을 이미 우리 세대 시작을 한 겁니다. 전쟁하고 다르지 않아요. 최악으로 밑바닥입니다. 아주 뭐 처참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막상 닥치니까 정말 처참하다는 말 외에는. 그렇다면 50대들의 노후 준비 실태는 어떨까? 민간 연구소 조사 결과 그들의 노후 준비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면은 사실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50%가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90% 정도가 다 계층 하락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중산층은 85%, 상위층은 90% 정도가 계층 하락을 예상하고 있어요.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준비하는 수준이면 70세가 되면 준비한 자산을 다 써버리고 돈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노후 준비 자산이. 우리나라 가구 경제의 상당 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어요. 부동산은 자산은 되지만 현금 흐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실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재산은 적지는 않은데 쓸 돈이 없으신 거죠, 한마디로. 50대들이 은퇴 이후 빈곤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은퇴 이후에 맞닥뜨릴 수 있는 5대 리스크는 은퇴 창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사기, 그리고 이제 황혼 이혼, 또 그리고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는 리스크, 또 그리고 성인 미혼자녀와 동거하게 되는 성인 자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이제 90세를 정상으로 봤을 때 노후자금 소진 예상 시점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금융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81세, 황혼 이혼은 76세, 그리고 창업 실패 시 79세로 10년 가까이 앞당겨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패한 이후에 재창업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이제 재창업 하시다가 실패를 잇따라 겪고 이게 계기가 돼서 이제 가족의 불화까지 겹쳐가지고 뭐 이혼에 이른다거나 뭐 자식과의 연락이 닿지 않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는 거는 물론이고요. 이런 실망을 겪고 난 이후에 스스로 자기 가족과의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게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다면 국가의 공적 연금 제도는 50대들의 노후 빈곤 문제를 예방할 수 없을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대 연령층들의 노후 준비가 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인 가구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 1인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가 한 19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부부인 경우는 한 25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겠죠. 이게 최소 생활비, 적정 생활비는 그거보다 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배움 세대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 그래도 이분들이 국민연금 한 130만 원, 많이 받는 분이 한 150만 원 받을까 말까 하고 앞으로 가입 기간이 짧은 분들은 뭐 연금액이 한 70만 원, 80만 원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다른 노후 준비를 못한 분들께서는 굉장히 노후 빈곤에 시달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윤 박사는 따라서 연금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제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는 노후 소득의 양극화, 노후 연금의 양극화를 좀 방치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사회 각 구성원들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지속가능 방향으로 이 제도를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자산으로 믿고 있는 주택은 노후 보장책이 될 수 있을까? 집 팔아 사람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갖고 있는 재산은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 집값이 과연 버텨주면 좋은데 저 보이는 이런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집값이 버텨줄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아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강 대표는 가까운 일본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노후 파산이 큰 사회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집값이 지금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지금 딱 있는 게 집 한 채밖에 없거든요. 딱 30년 전 일본은 똑같아요.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이게 710 몇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집 팔라고 내놓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집값이 일본 걸 낮은 말한 법이 없거든요. 노후의 문제는 그 거시 경제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 삶이라고 하는 그것의 전쟁을 이미 우리 세대 시작을 한 겁니다. 전쟁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개인이 해소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은퇴 연령, 퇴직 연령을 조정하는 어떤 제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연금 수급을 통해서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조정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를 위한 제도적인 어떤 기반을 정비하고 이러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해야지 파국을 맞지 않고 보다 원만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